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면접이 시작하자마자 2, 3분 내외로 면접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 베테랑 면접관들은 면접생이 들어오면서 풍기는 느낌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합격할지 탈락할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 그 모습에 합격을 줄지 탈락을 줄지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면접생의 첫인상과 외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4가지가 있는데 신, 언, 서, 판. 그중 신, 용모가 가장 중요해서 가장 처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즉 면접의 합격 요인은 스펙이 아니라 호감을 얻느냐 아닌가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생이지만 면접관의 입장으로 인사 담당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분을 채용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단정함이 느껴지는 지원자를 뽑으시겠죠. 면접관은 지금 당장 채용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학생다운 모습보다는 단정함이 느껴지고 전문성이 느껴지는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실제 이미지 메이킹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호감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나의 직업과 연관을 지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호감도가 올라가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직군에 맞게 트렌디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지 신뢰감을 어필을 할 것인지 친근함을 어필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좋아요. 여성분은 금융권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생다운 이미지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계속 취업에서 떨어지게 됐는데요. 사회인의 모습으로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전문성 있게 이미지 연출을 하니 바로 합격하게 됩니다. 남성은 영업 파트로 지원을 하는데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을 하니까 바로 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과 연관을 지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용실을 가더라도 똑같은 디자이너가 있다고 했을 때 A, B 어느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B죠. A는 내 머리를 굉장히 촌스럽게 만들 것 같지만 B는 내 머리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죠. 바로 이게 직업에 맞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도 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어필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도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더라도 외적으로 그걸 면접관에게 어필하지 못하면 합격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2가지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꾸민 모습과 꾸미지 않은 모습. 한 조사에 의하면요, 외적인 모습에 만족을 느끼면요, 면접이나 영업, 상담 등에서 훨씬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잘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최고의 무기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시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쉽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면접장에 가게 되면 나의 복장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더 위축되고 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나의 이미지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하면서 나에게 뭐가 잘 맞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고 연출하면 나에게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내가 면접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면접관은 우리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노출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면접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먼저 정해놓고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첫인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면접은 첫인상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실제 많은 면접관들이 면접생의 첫인상을 상당히 고려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실력이 뛰어나지만 비호감인 사람보다는 실력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호감형인 사람을 더욱더 선호한다 라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첫인상을 고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86%나 고려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럼 첫인상 때문에 감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무려 73%가 감점을 한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A, B, 남여의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딱 봤을 때 어느 쪽에 시선이 가세요? 물론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쪽으로 시선이 가요. 그런데 면접은 말을 안 할 순 없죠. 처음에 시선은 사로잡을 수는 있으나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면접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지 그게 중요해요.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면접관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 갭이 크면 안 돼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B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은 평균 미남 미녀의 얼굴이고요. 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면접관이 가장 선호하는 남여의 얼굴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달리 보이세요? A를 보면 어디서 본 것 같고 누구를 닮은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바로 친근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즉 면접관들은 이렇게 편안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예쁜 이마와 귀를 좀 드러내주세요.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녀 모두 이마와 귀가 보이죠. 실험 결과에서도 이마와 귀를 보여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호감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승무원, 강사들은 다 하나같이 이마와 귀를 드러내는데요. 이게 호감의 첫 걸음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앞머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강의를 다녀보면 여학생들은 거의 눈을 찌르고 있는 시스루 앞머리를 많이 하고요. 남학생들은 눈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바가지머리나 앞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면접은 내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정하고 신뢰감 있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면접 갈 때는 평소 안 입던 복장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도 평소와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올려주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을 나의 얼굴형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머리가 덥수룩하지 않게 브렛나루가 너무 과하지 않게 짧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린 머리를 해도 예쁘기 위해 앞머리를 빼요. 내추럴하게 보이기 위해 화장도 굉장히 진하게 스모키 화장을 하거나 애교살 포인트 주고요. 볼터치 포인트 주고요. 누드 톤으로 입술을 굉장히 생기없게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본인에게 예쁠지라도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시고요. 꼭 헤어 제품으로 한번 정돈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잔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썹 역시 우리 인상을 바꿔주는데요. 나의 얼굴형에 맞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고요. 두꺼워서 짱구 눈썹이나 너무 얇아서 강하게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표정인데요. 역시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표정과 태도인데요. 먼저 표정 먼저 알아볼게요. 저는 면접에서 10번을 탈락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표정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표정이 안 좋으면 그렇게 계속 떨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딱 별명만 들어도 왠지 아시겠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정색만 있고 머리도 까맣고 웃지 않고 다니니까 어둠의 자식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대학교 때까지는 편했어요. 웃지 않아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계속 다 서류에도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계속 표정이 보여지는데 계속 웃지 않으니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끼고 정말 미친 듯이 표정 연습을 했어요. 바로 이게 제가 그때 탈락했을 때 사진인데요. 창피하지만 공개합니다. 자, 보면 표정이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뽑으시겠어요? 저라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표정 연습을 했어요. 셀카도 찍고 거울만 보이면 무조건 웃었어요. 계속 연습을 하니 미소가 좀 자연스러워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전을 했는데 또 부족했는지 탈락했어요. 그래서 더 연습을 해서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간신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의 합격 때 사진인데요. 그때는 제가 병원 면접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되어서도 계속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꼬리는요, 계속 연습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요. 표정은 얼마든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사람은 화낼 때 쓰는 근육, 말할 때 쓰는 근육,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따로 있어요. 이 웃을 때 쓰는 근육을 안 쓰면 입꼬리는 계속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려주시고요. 셀카를 통해서 내 입꼬리가 얼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리 내 미소가 예쁘고 보조개가 들어가고 치아가 고르더라도 내가 웃는 모습을 면접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관은 그걸 알 수 없어요.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웃지 않으면요, 화난 사람 같고 무섭고 강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정말 긴장이 돼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꼭 의식적으로 중간중간 미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미리 면접을 체험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소는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니까 꼭 면접 전에 얼굴 트레이닝을 해주세요. 볼을 빵빵하게 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하며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얼굴 근육이 풀어지고요. 다음 세 번째는 복장인데요. 면접관들에게 면접생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매우 그렇다 라고 많이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생의 옷차림만 보고도 이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복장은요, 내가 나를 포장할 수 있는 최고의 포장지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포장지를 오히려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관들에게 여자 지원자의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복장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짧은 치마, 너무 많이 파인 블라우스, 이런 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기 마련이죠. 그럼 남자 면접자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단정하지 않은 머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면접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접 복장이 무엇인지 역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정장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세미 정장 스타일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깔끔하게 느껴지게 입어주셔야 되는데, 남자 복장을 먼저 보면 남자는 셔츠는 무난한 흰색이나 하늘색 톤의 밝은 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트는 너무 블랙보다는 네이비가 좋아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누구나 다 위아래 블랙을 입으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블랙의 정장을 입으면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고 단정하게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칙칙하고 강하고
고집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바로 컬러와 피부가 조화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블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컬러는 본인에게 잘 맞는 컬러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블랙보다는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정도로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너무 강하거나 진하지 않고 너무 화려하거나 튀지 않는 파스텔 계열이나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선택하시면 좋아요. 넥타이는 푸른색이 가장 신뢰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밝고 긍정적으로 보여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푸른색 넥타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패턴이 요란하거나 화려한 넥타이는 피해 주시고요. 셔츠의 뒷카라와 소매는 자켓 밖으로 1이나 1.5cm 정도 나오게 입어주셔야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해 보일 수 있어요. 구두나 벨트는 되도록 색상을 맞추고 너무 튀지 않게 잘 맞게 깔끔하게 연출해 주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나 가방을 너무 튀지 않게 무난하게 연출해 주시고요. 스타킹은 검정색이 아닌 무늬가 없는 탈색 또는 커피색으로 신어주세요. 스커트의 길이는 앉았을 때를 고려해서 무릎이나 무릎 아래 정도 길이가 가장 좋아요. 구두는 너무 앞에 코가 뾰족하지 않게 깔끔한 구두로 선택해 주세요. 여성분들 셔츠 많이 입으시는데요. 셔츠는 목을 죄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간혹 화장이 묻어서 청결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나 브이넥이나 탑을 입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면접 복장의 컬러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복장은 나의 얼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얼굴을 빛내줄 수 있는 컬러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를 빛나게 해주는 컬러는 어떤 컬러냐면요. 얼굴에 댔을 때 차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컬러고요. 두 번째 컬러예요. 세 번째 컬러고요. 네 번째 컬러예요. 이렇게 내 얼굴에 댔을 때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인다면 그게 나의 얼굴을 빛내줄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톤이라도 색깔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톤이 다운될수록 피부톤도 같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진하고 어두운 컬러보단 밝은 컬러가 훨씬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톤이 어두워지니까 얼굴 톤도 어두워지죠. 특히 저처럼 얼굴에 붉은 기운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까만색, 갈색, 붉은색, 남색 이런 걸 피하셔야 돼요. 붉은기가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얀색을 입으면요, 그 붉은기가 모두 진정이 돼요. 그래서 면접 복장은 꼭 본인에게 맞는 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친구 걸 빌려 입거나 대여를 해서 입으면 나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같은 톤이더라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똑같은 옐로우 톤이지만 나에게 맞는 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컬러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자율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접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있는데요. 요즘엔 많은 곳에서 편하게 입고 오세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오세요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해서 진짜 편하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서 진짜 캐주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가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 현장에 투입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미팅을 갈 때, 협력사를 만날 때도 그대로 입고 갈 수 있는 복장, 그게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정장을 입어주셔도 되시고요.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셔츠에 슬랙스,
깔끔한 남방의 면바지 이 정도 입어주시면 좋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블라우스에 스커트, 셔츠에 슬랙스, 원피스에 자켓을 걸쳐 주셔도 좋아요. 대부분 이 면접 복장이 평소에 입던 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 당일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미리 면접 복장을 입고 면접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구두도 새 구두를 신으면 어때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계속 그게 신경 써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면접 복장이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면접 코칭을 할 때 다음 시간에 모의 면접이 있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면접 복장을 갖추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잘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게 아니라 면접을 이해하고 복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비대면 면접으로 화상 면접, AI 면접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면접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역시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복장을 갖추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2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꼭 더 많은 팁 가져가세요.